15년 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큰 비밀을 하나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양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반대했지만 친부모를 찾는 것은 제 평생 소원이었는데요. 이제라도 출생의 비밀을 모두 밝히고 지난 상처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바로 옆에. 안녕하세요. 본인의 입양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럼 지금은? 네, 제가 아빠하고도 전혀 닮지 않았다. 넌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닮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컸었고, 전 그냥 이제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새엄마고 재혼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우연히 친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얘가 입양한 애냐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란성 쌍둥이였고 부모님 세대 이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고 또 할머니께서 아들을 잡아먹을 수도 이렇게 돼서 남자 여자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서 그럼 딸을 입양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이게 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좀 복잡하고 이렇게 엮였는데요. 뭐 이름까지 와이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못 찾게 아예.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지금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좀 제가 뭐 만나 뵙고 뭐라고 뭐 탓을 하거나 뭐 그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실 때는 시댁에 어디까지 말씀이 된 건가요? 저희 신랑이 외동아들의 그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좀 화목한 가정에 여자랑 결혼을 하길 원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새엄마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장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더 외로울 수 있다 이러시면서 결혼을 좀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창피하기도 했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남편한테는 언제 털어놓으시게 되신 거예요? 결혼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저는 뭐 결혼이라는 게 원래 가족과 하는 거지만 저는 와이프 인성, 심성이나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친부모님을 좀 찾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주변에 보면 이렇게 형제 자매가 닮아서 누가 봐도 피는 못 속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닮은 형제나 자매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이대로 보내면 정말 세상에 저 혼자 있다, 저 혼자 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남편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나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그들과 자주 만나고 만났을 때 막 우리가 비슷하게 생겨서 막 와, 우리 형제다. 형제 자매.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런 좀 이상적 교류가 좀 있으신가? 어쩌신가? 한번 손 한번 살짝. 자,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7대 3에서 8대 2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핍된 거에 대한 매우 강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없는 거랑 없어서 없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엔 이미 옆에 있는 좋은 거를
좀 못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그분의 특징은 수염이 많이 났다. 수염이 많이 났다. 수염이 많이 났다. 약간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앤 해서 알죠. 앤 해서 알죠. N에서인 여자 배우. 그런 수염난 여자입니까? 수염난 여자입니까? 수염난 여자가 왜 해밍웨이. 웨이만 들어가면 뭐 아, 왜 같은 웨이라고 탕웨이가 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웨이 얘기했습니다. 탕웨이까지 하셨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너무너무 많이 외로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저하고 닮았고 저랑 닮은 형제도 많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제가 막 안 외롭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막 바닥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 그때 연애할 때였는데 근데 이 리부트에서 제가 여자 벌써 4번 얘기했네요.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 살릴라다 저희 가정이 죽게 됐네요. PD님 지혜롭게 편집 좀 잘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외로워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을 선생님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홀로 사는 즐거움이었어요. 홀로 서라. 그러면 알게 된다.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홀로 서지 못하는 자만 계속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분들이 우리의 근원적 구멍을 채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쭈쭈 해줬으면 좋겠어. 우쭈쭈. 그런 거 연구하세요, 집에서. 우쭈쭈. 근데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그 근원적의 우쭈쭈를 언제까지 해줄까? 친부모도 할 수 없고 오직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누굽니까? 이제 성인이 된 내가 그 어렸을 적 걔를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왜? 걔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건 지금의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걔가 가장 원하는 것도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예요? 그 선생님. 그때 그 아이 다 알고 있죠. 12살의 그 아이.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좋아해요? 스파게티?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그리고 그 아이한테 돈 좀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내분은 엄마 찾으면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많이 그리웠다고. 어렸을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그리고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게 우리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만 엄마를 반사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걸 다 갖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이제 이해해. 그리고 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안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어요.